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 16일 발표 관련된 그 기사가 나와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리브라 변경된 백서 기사가 몇 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요.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비트코인, 비트 도미너스, 리플 BTC랑 리플 달러 차트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제 16일에 뭔가 경제 재개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된 이제 기사 같아요. 물론 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걸로는 이 내용 같습니다. 트럼프 곧 미 경제 정상화 가이드라인 공개 3단계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어제 기대했던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요. 뭐 특히 이제 XRP 관련된 어떤 발표가 이제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우선은 없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경제 정상화 지침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주별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공공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한테 일부 주는 5월 1일이나 그 이전에도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경제 활동을 재개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그 IMF 25개국 회원국에 부채 탕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대상국은 이렇게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뭐 예멘까지 좀 이제 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부채 탕감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일종의 어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네세라 게사라에서 일종의 뭐 게세라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전 세계 그 부채를 탕감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이제 부채를 IMF에서 탕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보고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와중에서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미국, 뭐 독일,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되고 그 수출된 인플레이션으로서 피해보는 국가들,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자기들이 뿌린 돈으로 인해서 이 나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부채를 탕감해 준다. 이거 뭐 개인들도 이제 개인 파산됐을 때 그 부채 탕감해 주는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리브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미 의회에서 디지털 달러 개념이 재등장했다. 코로나 지원금이 논의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먼저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서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그 코로나19 지원금 제공 과정 논의 중에 디지털 달러 개념이 다시 등장했다. 미국 의원은 연방 정부가 디지털 달러 계정 월렛 페드 어카운트를 통해 발행한 1조 달러 코인을 국민, 기업에 지급하는 ABC 액트를 제안했다. 뭐 ABC 액트 이렇게 오토매틱 부스트 투 커뮤니티스 액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이제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법안을 그런 법안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 문희신 재무부 장관도 이야기했고 3주 안에 좀 빠르게 국민들이 이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40년 된 낡은 금융 시스템으로 이걸 이용해서는 국민들이 3주 안에 이제 이 보조금을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먼저 이 디지털 달러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 그 어카운트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개인 각각의 어떤 스마트폰 월렛으로 개인 계정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리플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플렛 회원사 에어월렉스 1.6억 달러 투자 유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호주 핀테크 유니콘이자 리플렛 회원사인 에어올렉스가 1.6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호주 빅4 은행 산하투자기관 ANG, 엔치라고 읽어야 되나요? 세일즈포스가 투자를 주도했으며 기존 투자자인 텐센트, 세콰이어 캐피털 차이나, DST 글로벌 뭐 등등 해서 이번 라운드에 참여를 했다. 이로써 이제 에어올렉스가 유치한 총 투자액은 3.6억 달러, 뭐 원화로 하면 한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리플 회사가 투자를 받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리플렛 회원사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또 이제 리플렛 회원사인 에어월렉스가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같이 다 잘 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리브라 관련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리브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이제 발행하려고 했다가 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제지를 받으면서 발행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 백서를 완전히 이제 바꿔서 내용을 이제 다시 내보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록 미디어 기사고요. 리브라 프로젝트 대수술 네트워크의 복수 스테이블 코인 허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읽어보면 지금 페이스북 주도로 지난해 결성된 리브라 협회는 당초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달러와 유로 등 여러 명목 화폐들의 바스켓으로 지지받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백서에 의하면 리브라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복수의 코인들은 미국 달러와 유로 등 개별 명목 화폐에 의해 각기 별도로 지지받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그 리브라 발행하기로 했던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SDR 개념의 IMF 여러 가지 화폐들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화폐들을 바스켓에 담아서 거기에서 그 기준점을 잡고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각각의 화폐별로 따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달러는 달러대로, 유로화는 유로화대로, 뭐 엔화는 엔화대로 각각의 그 패깅을 지켜서 따로 이제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 지금 이제 발행되고 있는 각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뭐 테더라든가 USDC라든가 여러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과 같은 그런 종류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 이제 다른 기사 내용 보면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달러와 유로 등 기존 명목 화폐를 하나씩 대변하는 디지털 버전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복수의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 지지받는 하나의 코인을 만드는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브라 네트워크에 허용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용도는 사용 사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다른 내용 볼게요. 이제 이 리브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이 중국 마이닝풀 CEO는 리브라가 이제 지금 백서를 변경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면 이 테더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이제 읽어보면 페이스북이 결국 굴복해서 단일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키로 했다. 테더의 종말은 예견이 됐다. 리브라 달러는 테더를 손쉽게 무너뜨릴 것이다. 테더 사용량이 줄기 시작하면 테더사 준비금 부족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달러를 찾으려는 고객들이 폭증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테더 때문에 파산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서 2.0 버전을 공개하며 기존 바스켓 통화 시스템 대신 단일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뒤 내용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마이닝풀 CEO가 리브라가 이제 등장하고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리브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정화폐랑 이제 1대1 패깅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테더가 그와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테더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법정화폐가 거의 이제 무한 공급되면서 시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리브라라든가 앞으로 테더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리브라가 이렇게 발행이 되고 테더도 발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가격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출금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테더도 저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대신 이제 무너진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계속 풀린 법정화폐, 그리고 그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일대일로 패깅된 테더라든가 지금 새로 바뀐 이 리브라,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0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제 그 데이비드 숄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치로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는 XRP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줘야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미 하원 의원 새 리브라 백서 증권 속성이 여전하다. SEC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번에 이제 새로 그 바뀐 그 버전 2.0의 리브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증권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라의 증권 속성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버전의 리브라가 여전히 리브라 협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하위 테스트 기준 증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브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기사에서 마지막에 그 바스켓에 담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리브라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제 XRP가 완전히 세팅이 끝나고 시장에 딱 나와서 어느 정도 어떤 정책 결정이 발표가 되면서 XRP 가격이 올라와서 그리고 단일화폐 개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이 됐을 때, 그때 이 부분을 이제 허용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리브라 같은 경우는 뒤로 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냥 테더화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이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 한 가지 좀 이제 볼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전 세계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가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 지금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이런 지역에서 관심 있게 이 비트코인을 지금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이제 리플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 리플로 이제 검색을 하면, 지금 이제 리플로 검색했을 때 1위가 보시는 것처럼 이 호주입니다. 호주. 방금 전에 그 기사에서 호주 리플렛에서 이제 투자 유치, 리플렛 회원인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플렛하고 좀 리플에 관심 있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미국이 1위였을 것 같은데 호주가 1위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XRP 여기 보면 이제 3위에 그 슬로베니아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이제 언급을 해 주셨어요. XRP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그 슬로베니아가 이제 2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슬로베니아가 어느 나라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부인 그 멜라니아 트럼프의 고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해밀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멜라니아 트럼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고향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슬로베니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 리플이라든가 XRP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량이 슬로베니아가 2위, 3위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검색량이 많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그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XRP가 진짜 세계 단일 통화로 쓰인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나라가 좀 잘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신기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은 이제 어제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약간 보합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제 51이평선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64포인트 상승을 해서 3.45%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51선까지 돌파를 시키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51 이평선 맞고는 좀 저항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이제 51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51 이평선 돌파하게 되면 다음 저항 라인,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다음 저항 라인은 이 빨간색 그 추세선,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선과 지금 이 채널 중반, 이 물려있는 이 자리, 지금 1990포인트에서 한 2020포인트, 이 사이는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제 보시면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200일, 120일, 360일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이 모두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 추가 상승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갭이 이때 이제 2030포인트에서 1985포인트, 5포인트, 이때 이제 갭이 위에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아래는 오늘 갭 상승해주면서 갭이 하나 있고, 또 지난번에 올라올 때 이 3월 24일 이때 이렇게 또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1선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 라고 하면 지금 있는 이 갭 정도까지, 이 위에 있는 이 갭, 물론 이제 그 위에도 갭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갭을 매꾸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럼 이제 이 정도 갭을 메꾸는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 차트가 51평선을 현재는 돌파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종가 마감까지 완전히 51평선을 넘어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원달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1223원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가 반등해 줄 때는 다시 1223원 아래로 내려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라인을 중심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지금 이 1223원 밑에서 추가적으로 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51 이평선, 지금은 장중에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종가상 51 이평선 맞고 다시 재차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이 1223원을 돌파해서 위로 방향을 틀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온스당 1726달러로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큰 변동사항은 없고, 지금 이 채널 4분의 3 라인에 걸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US 데드클락, 여기서 우선은 이제 금 현물 가격,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바깥에도 있더라고요. 금 현물 가격이 현재 이제 온스당 19,74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요즘에 체크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에요. 이 미국 총자산과 이 미 상환 부채, 이게 어제까지 얼마였냐면, 이거는 이제 144조 달러, 144조 9천억 달러 이 정도였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미 상환 부채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39조 달러, 9조 뭐 5천억 달러였나?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5조 달러가 약간 차이 안 나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 142조 달러쯤에서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시간은 한 달 정도 안에 142조 달러에서 만나는 선에서 이게 이제 좀 그 자산이 미상환 부채가 자산을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이제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와서 지금 바로 붙었고, 지금 보시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한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는, 이걸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넘지 않고 다음 주 전에 역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역전이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미국이 뭐 파산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고, 그러면 실제 이렇게 역전이 됐을 때 어떤 역전되기 전에 어떤 정책 발표가 나올지, 아니면 역전된 다음에 어떤 진짜 미국 파산, 이렇게 됐을 때 미국 파산이다 라는 또 이제 기사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보고,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먼저 이 공포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상승해 주면서 올라와 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공포 지수는 여전히 높지 않아요. 아직도 이제 극심한 이 두려움, 공포 상태에 있다. 13으로 이 수치는 높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여전히 내가 여기를 섣불리 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중들이 이런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어야지 저는 이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 가격들을 끌어올리기가 저는 이제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가격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18달러 하락을 해서 0.26% 하락을 한 상태고, 지금 테더 발행은 추가적인 테더 발행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 테더 발행되는 부분 체크를 해 드리려고 오늘 이제 폈는데, 지난번 그 4월 5일에 테더 발행 마지막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지워볼게요. 이건 지워보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이렇게 21 이평선을 이제 깨고 이제 종가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종가 마감은 보시는 것처럼 51 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51 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마감 그 51 이평선 위에 올라탄 이후에 지금 그냥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1월달 올해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 12월, 올해 그리고 1월달 이때 모습까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21 이평선 이렇게 깨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날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때는 51 이평선에 걸치고 횡보했는데, 지금은 이때보단 좀 더 낮습니다. 51 이평 각도가 좀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51 이평선을 그냥 돌파시켜주고 지금 옆으로 눕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 이평이 이 이후에 이렇게 각도를 틀어요, 위로. 지금 어제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21 이평선 각도를 위로 이제 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1과 51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는 그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 4, 5거래일 횡보를 했는데, 그리고 1월달 이때는 이틀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바로 이제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짧게 횡보하고 이제 올라와 줄지, 아니면 이때 이제 왼쪽 어깨 만들었던 그 기간만큼 4, 5일 횡보하고 올라와 줄지. 근데 지금 이제 21 이평선 올라오는 각도를 보면 4, 5일 횡보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짧게 한 이틀 정도 횡보를 시켜주고 올라가 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뭐 어제랑 큰 변동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20일과 5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60일, 그 다음에 이 117일, 뭐 120일도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장기 평선들 데드 크로스도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제 20일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하방 압력을 받을 거고, 어제 이제 이더리움 차트가 좀 좋아 보인다, 리플보다 좀 더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움직여주고 또 리플 대형 알트코인들 같이 이제 움직여주면서 지금 이 지지받고 있는 이 64라인 깨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2017년도에 3월 달에 그때 이제 한 번에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데드크로스 만들어지고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알트코인 리플 달러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봉이고, 어제 이제 주봉은 봤었고, 지금 어제 그 주봉에서 이 노란색 추세선 깬 부분은 주봉에서 이제 아래 꼬리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51 이평선 올라와서 안착하고 지금 이제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 이제 골크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일과 50일
골든 크로스도 얼마 안 남았고 4시간 봉을 보시면 제가 이제 평행 채널을 이렇게 하나 이제 그려볼게요. 하나 그려보면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뭐 돌파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51이평선 넘어간 이후에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4시간 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서 옆으로 눕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시간 봉에서 빨간색 22평선이 지금 이제 올라와서 이 52평선과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하락 채널을 완전하게 이제 돌파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차트도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리플도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리플 BT 차트 보시면 지금 이건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회된 숄더로 일봉이고요. 역회된 숄더로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중심을 여기를 이제 잡아보면요. 중심 기준으로 지금 기간을 체크해 보면 지금 이제 이 왼쪽 팔 만들었던 이게 이제 39봉입니다. 그러면 지금 39봉이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39봉 그 날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5월 3일쯤에 지금 3204토시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361 이평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361 이평선에 안착하게 되는 이 대칭 형태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361 이평선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5월 초에 이 361 이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근데 이제 기간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기간은 좀 바뀔 수 있고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완전히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빨간색 추세선 그리면서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응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발산을 할 거다. 근데 지금 채널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산을 하면 어디로 발산할 거냐? 당연히 이제 위로 발산할 확률이 저는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4시간 봉 보시면 이평선들 뭐 장단기 이평선 모두 완전히 이제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시간 봉에서 이평선들이 20, 50, 121, 200일, 360 이평선까지 완전히 이제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렴의 이제 끝자락까지 와가기 때문에 그 전에 방향성을 보일 거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보이면서 361 이평선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하면서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거래소창이 빨간색으로 급등하는 꿈을 꿨네요. 새벽에 깨서 기분 좋다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조절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소시파더님이 그 18시간 전에 어제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 내용을 써주셨는데 써주시고 올랐어요. 올라서 어찌됐든 약간 예지몽 형태로 꿈을 꾸신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부정적인 마음을 조절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 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빨리 나가고 싶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기대감에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갖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당연히 저는 후자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2010년도 초반에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 똑같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샀어도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두세 배 또는 두세 배도 못 먹고 뭐 한 2, 30% 수익 내고 그냥 나갔거나 진짜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절을 하고 진짜 비트코인을 10달러에 사서 비트코인을 2달러에 손절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장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펄 경님이
어떤 발표일까요? 기대되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우선 뭐 저도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발표가 기대하고 있는 발표가 뭐 조만간에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 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김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늘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하신 그 숨 리플 지갑인데요. 이 지갑 지금 버전으로 리플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20XRP를 넣어야 활성화되는 것을 보니 토스트 지갑이랑 같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XRP 같은 경우는 그 20개 이상 넣었을 때 지갑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 같은 경우도 20개 이상 넣어야 되고요. 20개는 또 이제 출금을 못해요. 일단 지갑이 만들어지면 그건 이제 출금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이야 뭐 얼마 안 되지만 지갑 만드는 비용이 나중에는 이 20XRP 넣어서 만든 지갑 자체가 굉장히 진짜 비싼 지갑이 될 수도 있겠다. 리플 가격이 뭐 10,000원만 돼도 20만 원짜리 지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된다라고 하면 진짜 지갑 자체의 가격이 엄청난 그런 지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요즘 생활 취미생활님이 써주신 내용과 그 다음에 이승재님도 이제 비슷한 내용 써주셨는데 베어러블 가이보다 요새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가 의미심장합니다. 곧 뭔가 터질 것 같네요. 써주셨고 그 요즘 생활 취미생활님이 어제 새벽녘에 데이비동이 아래와 같은 트위터를 남겨 댓글로 남겨봅니다.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어요.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걸어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뭐라고 썼냐면요. 이게 4월 16일 날 올라온 내용이고요. XRP 차트는 아닙니다. LTRPB라는 차트인데 저도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 LTRPB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내가 이거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4달러에서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4달러에서 4달러에 있던 게 뭐 4달러 6달러 사이니까 5달러 정도 돼 보이네요. 여기서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제 113달러 130달러까지 찍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113달러인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받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이 차트를 이제 올려줬어요. 데이비드 슈얼츠가 올려줬고 이제 이 차트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얼츠 이 트위터에 이게 이제 XRP가 이렇게 갈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뭐 데이비드 숄츠가 어떤 의도로 뭐 이거를 이 차트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신기해서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XRP 차트가 뭐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이제 의미로 뭐 올렸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화이트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빌 게이츠에게 경고를 했다네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음모론 같은 이야기지만 흥미로워서 공유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그 삼각위원회 3변에 빌더버그 멤버 빌 게이츠 적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 JP 모건 헨리 키신저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사탄 무리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써주셨고 지금 빌 게이츠 그 트위터에 최근에 올린 글들 보면 밑에 이제 빌 게이츠가 그동안에 뭐 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댓글로.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봤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시리우스 님도 관련된 또 이제 이야기를 써주셔서 잠깐 읽어볼게요. 빌 게이츠가 의료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개발하고 중국에서 퍼지도록 뿌렸다는 음모론도 있었죠. 빌 게이츠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돈을 쓸어 담았을 겁니다. 어나니머스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을 듯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어나니머스한테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인지 그런 걸 이제 어나니머스가 다 이제 파헤치겠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제 파헤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 조지 소로스가 우한에 있는 그 연구소, 그 바이러스 연구소의 소유주가 조지 소로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사실인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커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약 속의 센서, AI로 진단, 코로나로 날개단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산업 패러다임 바꿀 디지털 치료제, 새로운 기회 디지털 치료제 개발, 약 대신 앱으로 치료, 디지털 치료제 실제 효과는, 알약 대신 앱, 게임으로 질병 치료하는 시대, 약의 정의가 바뀐다. 데이터 3법 통과로 IT 신약, 디지털 치료제 시장 열린다. 아마존 AI 알렉사 의사처럼 진단하고 처방한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가 거의 독점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몇 년 후에는 굳이 먹지 않더라도 AI 약사 선생님이 처방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소프트웨어 약을 보고 있겠네요. 결론, 약은 굳이 먹는 것이 아닌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굉장히 저도 이제 이거 읽어보면서 신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유튜브 광고에서 불면증 치료제 광고가 심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보이네요. 저는 불면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계속 노출되면서 저도 모르게 불면증 치료제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발생됩니다. 무의식적인 영역이 참 무서워요. 소비는 무의식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뭐 다양하게 우리가 뭐 생체칩,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생체칩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난 생체칩 절대 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지금 결국 이제 그들이 원한 대로, 세력들이 원한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칩을 심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심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또 이제 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약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칩을 심게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몰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누군가가 뭐 강제적으로 이걸 쓰게끔 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바이오 칩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편리해서 선택하고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조커님이 또 재미난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디지털 자산이 주식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 본래의 제 갈 길을 가주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이장님 영상 외에 거래소 차트나 코인판 뉴스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비트가 하락해서 알트들이 우수수 폭락하든지 말든지 둔감해지고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투자금이 없어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군요. 다음 주에는 이장님이 조언해 주신 여유자금을 적어도 30% 이상은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뭐 저도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왜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싸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 또 싸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면 또 참지 못하고 이제 사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약간 자산을 나눠 놓고 거기서 일정 부분 뭐 기간을 정해 놓고 자산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뭐냐면 부동산 또는 주식 그리고 현금도 뭐 달러, 엔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 놓고 거기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드카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이규섭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할 말하고 가상화폐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걸로 보임. 왜냐하면 가격에 영향을 줄 거면 며칠 전부터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야죠. 이렇게 써주는데 우선 이제 이규섭님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그 암호화폐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이제 이규섭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정책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발표가 있기 전에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먼저 움직일 거다. 먼저 움직일 거고 그리고 그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정책 발표가 있을 거다. 왜냐면 정책 발표를 딱 해버리는 순간 원래 그 밑에 가격에서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격 움직임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승동님이 리플 호재는 갑인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조커님이
다음으로 장치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볼게요. 드디어 알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장치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도미너스 차트 이제 의견 주셨었는데, 매도 계획 잘 잡으십시오. 이더리움 0.1 사토시, 리플 2만 사토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커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매주마다 핀테크의 국내 및 전 세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써주셨고, 3월 4주차 위클리 핀테크 업데이트 이렇게 써주셨는데 쭉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정해진 틀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코로나로 인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강의를 공유해 봅니다. 해밀리 식구분들 한번 시청해 보세요. 부의 재분배, 인플레이션. 해밀리 식구분들 모두 행복한 가치 실현하시면서 가족분들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조커님이 링크를 걸어주신 이 영상, 저도 이제 쭉 봤는데 영상 뭐 길지 않습니다. 16분짜리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의 재분배 인플레이션이란 제목이고요. 영상 내용에 중간에 이제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은 매일매일 사람들의 부를 조용히 빼돌려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합니다. 이 다른 누군가는 지금 페드의 주인이 되겠죠. 그 금융 세력이 그 돈을 가져간다. 그 인플레이션은 뭐냐? 계속해서 풀리는 돈이 전 세계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거고, 그리고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수출하면서 못 사는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계속해서 뭐 정부에서도 돈을 뿌리겠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게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돈을 우리한테 주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풀리는 돈은 결국 나머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n분의 1로 그 돈 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독일은 1인당 뭐 600만 원씩 준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해서 그런 나라들이 풀게 되면 그 피해를 우리나라 국민들도 고스란히 같이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돈이 풀리고 있고 계속 풀리는 그 돈, 연준에서 거의 뭐 무제한으로 지금 풀고 있는 그 돈들, 미국이 2조 달러 풀고 2조 3천억 달러 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의 거의 절반가량이 다시 페드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마치 사채업자가 선이자를 띄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시스템,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은 리셋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